여러분들께서 혹시 교육청 우리 그 정부에서 자기주도 학습관을 어떻게 지금 살리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한번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사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이 벌써 정부에서 26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5년부터. 그래서 한 22군데, 올해는 좀 더 늘었겠죠? 또 그래서 22군데 학교와 어떤 센터들에서 저희와 똑같은 방법, 멘토링이 있고 공부법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에서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그룹핑해서 하브루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티처는 없고 이제 화상으로 대학생들하고 궁금한 걸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성공적으로 끝날지. 무조건 지금은, 시스템이 우리가 바꿔서 선두주자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제 설명도 있을 거고, 지금 또 사례 발표가 있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선두주자가 된 거는 작년, 재작년의 얘기예요. 제가 이걸 시작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물론 두딘북은 나온 지가 한 1년이 안 됐죠. 7, 8개월 됐고, 여러분한테 정식 런칭한 지는 한 3, 4개월 됐잖아요. 근데 이게 선두주자였을 때는 4, 5년 전 얘기고요. 작년에는 2025년에는 벌써 정부에서 이렇게 이런 관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22군데에서 이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구자가 아니라 벌써 시장은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를 파악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내가 어떤 이유의 세상? 핑계와 이유가 많잖아요. 이게 가능해? 나는 못해? 이거는 세상이 안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세상이 벌써 바뀌어 있고요. 공교육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원장님들이 오늘 발표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의 또 발표도 3월 14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학생이 공부를 배워야 되고 교사는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은 교사가 떠먹여주는 대로 해야 되고 과제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재가 좋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떨치고 판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교사가 가르치고 교사가 많은 것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잘 배우는 방법을 주고 그 학생이 잘 배울 수 있는 도구를 준다면 이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 코칭까지 해준다면 학생이 주도가 돼서 교사는 서포트 해주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럼 교사가 필요가 없죠. 누가 필요하죠? 코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면 수학 모르는 건 어떻게 하냐? 네, 원격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두팀에서. 그래서 수학만 원격으로 하든가 영어만 한 과목만 원격으로 하면 나머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모든 과목도 원격으로 안 하고도 김진희 원장님께서는 아까 발표하신 원장님께서 처음에 원격하다 지금 수학도 원격 안 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방법 터득했고 모르는 거는 본인들이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선생님 아니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동안은 판을 한번 확 뒤집는 거예요. 원장이 경영하고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센터. 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도구가 내 손 안에 쥐어져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딱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학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저건 안 되지, 저건 못하지, 저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판을 한번 뒤집어 보시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두딤, 네. 이거는 전 과목 모든 학생들의 과목에 맞춰서 540종이 넘는 교재를 다 개별로 맞춤식 핸드폰 안에도 자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오프라인 교재로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과제 보강만 하고 아이들은 자기주도 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네, 수동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수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전략과 공부법 도구도 없는 거예요. 개별 출판사도 다르고 공부법이 어려우니까 학습 설계가 학원에서부터 어렵고 학교에서도 어렵고 결국은 학생들이 결국은 수동적이 된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죠. 네, 그렇지 않고요. 우리한테 이유를 찾아보면 전략과 도구 부재입니다. 네. 세 번째, 수익 경영이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벌써요.
해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가 뭐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예전에 뭐 150명, 200명이래 지금 30명이래, 15명씩 두 반이래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과목 확장도 어렵고 학생 수 감소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노동형 경영원장에서 애들은 줄고 내가 수업해야지? 뭐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형이 되는 거예요. 학생 수 감소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이유가 안 되면 여러분이 학생 수 감소한다고 모든 애들이 다 갖다 받을 게 아니거든요. 아까 목표가 10명, 15명의 학원들도 있고 그리고 수익은 1,000만 원 딱 계산하면요. 우리 학원에 10명만 와도 충분한 아주 좋은 교육이 가능한데 그냥 몇백 명을 받을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 감소되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수익 경영, 막힌 수익 경영은 학생 수 감소가 문제가 아니다. 전략과 도구가 없기 때문이고 원장님들의 신념을 펼칠 만한 그 도전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 왜? 그게 왜 부족하냐면 나가 하면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정보도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수익 경영이 가능하구나. 교육을 버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도 가능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딤은 이렇게 학습법, 교재,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바로 두딤이다. 네. 그래서 수동적인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예. 이거 이제 연장님들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성적 향상은 너무너무 선생님들, 전문 선생님들고 다 하는 거랑 아이가 스스로 했는데 이렇게 등급이 올라? 이게 놀라울 거예요. 여기 아이들 전과목에 대한, 이게 두딤북입니다. 전과목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8등급이었던 학생이 95점을 맞아서 91등급으로 바뀌는 경우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 동기가 되고 공부법을 알고 그 다음에 도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것이 없이 아이들이 국어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문학 딱 할 때, 다른 학원에서 3년을 국어학원 주말에 55만 원 주고 토요일, 일요일 다녔어요. 계속 3등급이었어요. 저희 학원에 딱 와서 한 달 만에 문학이 몇 등급이 됐냐면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친구도 데려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려는 의욕도 굉장히 높아요, 아이가.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노트 필기한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국어를 어떻게 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문학이었거든 그때 수필은 어떻게 하고 소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학원 강의만 들은 거예요. 그것도 학원 강의가 많은 학교가 섞여 있으니까 얘한테 맞춤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내신을 키워 올릴 수가 없었죠.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은 수능 전략이 있고 내신은 내신 전략이 있잖아요. 이게 두딘북으로 모든 방법들이 전개돼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략과 부재는 결국은 전구 이렇게 온오프 두딘북 부재로 돼 있고 교사용은 모든 교사용을 드리면 국어는 막 출판사별로 어느 단원에 무슨 어떤 게 나오고 영어는 어느 단원에 뭐가 나오고 수학은 어느 단원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교과서 학생들 용도 있고 공부법이 들어가 있고 자기 교재에 목차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영상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본교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교과서는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문제집이 있어야 되고 국어 영어는 잡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과학은 교과서만 있어야 되고 수학은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고 교과서와 다른 거 이렇게 온오프 교재가 있습니다. 국어 두딘북, 영어 두딘북, 수학 두딘북, 사회 두딘북, 과학 두딘북, 역사 두딘북, 고등영어 모의고사 두딘북, 고등국어 모의고사 두딘북, 꿈의 땅 수학 콘텐츠 두딘북, 꿈의 땅 영어 콘텐츠 두딘북, 국어 두딘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판사별로 제공됩니다. 영어 두딘북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출판사에 따라 제공됩니다. 네, 이렇게 수학 사회과학도 진행이 된다는 이번에는 얘기고요. 두딘북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영어 두딘북 폴더를 열고 설치하고자 하는 출판사별 학년별 두딘북을 선택합니다. 새노트 생성을 선택하면 에듀렉처의 두딘북이 설치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영어, 국어 모의고사까지 점검업 두딩북을 라디오라투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 두딩북을 열면 영어 공부법이 자세하게 동영상과 함께 설명되어 있어요. 후반부에는 공부법에 따라 두딩북으로 단어 학습과 분석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클래스카드와 연동하여 단어, 문장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두딘복 말씀하신 설치해서 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게 온라인에 컴퓨터, 핸드폰에 안드로이드에 넣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많이 쓰지 않아요. 이게 오프라인 교재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450종 교재를 오프라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그 자기들의 교재에 맞춰서 영상 링크 넣고 그러면 학생들은 온라인은 거의 안 봐요. 오프라인으로 연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교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예, 왜냐면 온라인들은 뭐, 한번 이렇게 놓으면 되지만, 오프라인은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국어 안전학습을 이렇게 들어가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네. 아이들에 맞춰서 국어, 초등, 중등, 고등, 문학, 그 다음에 화작하고, 그리고 고3은 예전 15년 과정, 고2까지는 2022년 개정으로 다 바꾸고, 그 해마다 내년까지 바꾸겠죠? 이렇게 오프라인 교재들로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영어도 이렇게. 영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습서로 공부를 다 한 이후에 두딘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는 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고등학교의 문제점, 모의고사,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두딘북으로 다 분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다른 거는 교재 주문하지만 모의고사는 교재로 사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프린트해서 해도 돼요. 급하잖아요. 특히 이번 3월도 모의고사 보자마자 애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영어, 국어 그 모의고사는 프린트 가능하고 구입해서도 가능하고 특히 중학교 아이들 이거 가지고 훈련하면 굉장히 좋죠. 한 것만 훈련해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분석을 할 수 있고 수학 안전학습은 모든 공부법이 돼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 개념 공부를 전부 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 목표 이 공부법은 전부 다 앞에 돼 있고 원장님들이 이거를 배워서 아이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완전학습 채점법 단원 관리표까지 쫙 들어갑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탐구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누구는 못해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노트 정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과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머릿속에 인풋하고 어떻게 아웃풋하는지를 알아서 이 아웃풋 과정에서 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원장님들이 많이 읽으면 돼 교과서 아니에요. 어떻게 읽죠? 그 어떻게 읽는 걸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은 학생 교재는 이걸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인풋을 잘한 상태에서 방별로 어떻게 빼내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이 노트 필기예요.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100점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인풋을 하면서 그 수업 중에 아웃풋을 해내고 또 교과서 두딘북으로 아웃풋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노트 필기랑 우리 어떤 아이가 학원에 왔는데 그 국어 100점 맞았다는 문학 100점 맞은 친구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법을 해주다 보니까 사회 이렇게 3회독 할 거고 6회독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10번 읽었는데 60점인데요. 그 아이가 10번 읽은 거는 방법을 모르고 읽은 거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도 노트 필기 저 많이 했는데요. 노트 필기 너무 깨끗하고 잘한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냐요? 안 나옵니다. 왜 어떻게 아웃풋을 하고 노트 필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바로 두딤입니다. 공부법과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경영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 티칭과 코칭을 분리하고 강사료 없이 과목 확장 할 수 있고요. 독보적 브랜딩. 우리 지역에서 맨날 2, 30만 원 받으면서 옆 학원하고 경쟁을 했다면 원장님은 엄청 바빠요. 막 관리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프로그램도 짜야지, 홍보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서 정말 있는 아이들을 코칭을 제대로 해주고 그렇게 관리, 시스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줬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원장님이 마음이 여유롭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전과목 확장들이 필요 없다. 교사 없이 모든 과목에 저는 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한 과목만 원격으로 넣으라 그러거든요. 원격 넣는 건 경비도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아이들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코치가 있는데 뭐 선생님이 여럿을 안 뒀을 경우 얘기예요. 그 아이가 그냥 티처가 하나도 없이 움직이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중에 어떤 학원은 일산에서는 국어 생윤하는
원격 관리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국어 생윤 아이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쫙쫙 들어가서. 그래서 국어 생윤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수능 뭐죠? 고등학교 검정고시 끝나고 올해 수능 본대요. 그러니까 남들 고등학교 중3이니까 지금 고1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랑. 뭐죠? 국어랑 생윤만. 얘가 국어랑 생윤을 몰라서 하냐? 그게 아니고 국어 생윤을 수학이랑 이런 건 되게 잘한대, 영어랑. 그런데 국어랑 탐구 과목의 방법을 모르니까 원격으로 일주일에 2번, 25분씩, 일주일에 1시간, 50분을 저희가 원격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생 강의 듣고 선생님 부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어는 모의고사 어떻게 푸는지 짝짝 알려주고, 어디까지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아까 고퀄리티의 정말 프리미엄 학습을 하려면, 원장님들이 코칭을 하면서 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장님이 가르치는 학원하고 또 외부의 원격으로 정말 능력 있고 또 자기랑 통하는 멘토랑 그것도 코치라고 하거든요. 원장님은 마스터 코치고 거기는 코치인데 그 코치들이 진행을 했을 때 완벽히 다른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 모듈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관리 모드를 혹시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좀 이따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두딤 관리 모드를 한 번만 보여드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네,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티처들이 이렇게 계약서, 이게 이제 원격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학 도구 방법, 이렇게 도구 잘 챙겼나, 포트폴리오 수학 잘 하고 있나, 수학만 저희가 이 친구는 합니다. 국어 사회과학 하는 데는 또 국어 사회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부모들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선언을 또 아이들이 합니다. 다. 원장님도 마스터 코치 선언하고 저희 티처 선언인데 여긴 티처라고 돼 있죠. 왜냐면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이따 장미영 코치님의 사례 발표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해. 난 영어를 못해. 영어를 공부법 다 배워. 저 수학 못해요. 영어도 단어만 알면 잘하지만 영어 단어 많이 모릅니다. 저 공부법 다 하고 애들 지도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도구를 아이들한테 주고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정수학 같은 경우나 영어 중에 한 과목은 티칭을 좀 받고 싶다, 원격으로. 그랬을 때는 원격으로 그 학원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격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두딤 협약에 대해서, 그럼 두딤이 뭐냐? 두딤 협약에 대해서, 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역사는 한 과목으로 봐요. 네 과목으로 봤을 때, 이거 뭐 공부법을 다 진행해드리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학간로 교육 진행하는 것들이 오프라인이나 뭐 실비 외에는 전부 다 무료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 4, 50만 원씩 내시는 거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원장님들한테 공부법과 학생용 교재를, 공부법, 교사용 교재랑 공부법 진행하고 학생용하고 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 25,000원인데 과목당 두 권에 25,000원이니까 여러분이 반값에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거고, 그래서 한 과목만 협약하셔도 공부법은 다 배우실 수 있어요. 도구만 한 과목 받아가시는 거예요. 예, 플래너도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과목만 협약할 때는 100만 원에 10만 원, 두 과목, 국어랑 영어, 뭐 국어만, 뭐 국어 영어 협약비 200에 20만 원, 네. 월 사용료 250에 25만 원, 협약비 270에 27만 원. 이게 원래 이제 돼 있는 건데 런칭 저희가 한 3, 4개월 정식 런칭 학단 내에서 한 게 한 3, 4개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런칭 기간이라고 해서 이거를 싹 지금 현재 한시적 혜택이 아니라 요거는 앞으로 오늘 요번에 등록하시면 여러분이 그만둘 때까지 이 금액으로 밑에. 그리고 이제 이 월 사용료로 올라가는 날은 저희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시적 혜택 요렇게 네 이거 한시적 혜택은 뭐냐면 2개월 월가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 또 하나는 이번에 좀 이따 들어가 한시적 혜택은 두딤 협약 시에 꿈의 땅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꿈의 땅은 동기 코칭 모듈이에요. 아이들한테 매일 할 수 있는 100명을 쓰든 50명을 쓰든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혜택이 들어가고요. 450종 교재, 공부법 지원 계속 진행되고요. 학생 성적, 그리고 공부법은 등록하자마자 저희가 다 드려요. 국어, 영어, 포트폴리오, 시간관리, 뭐 사회공부법, 학교공부법 이런 게 전부 다 영상으로 드려서 미리 보시고 그다음 학관에서 교육하는 거 듣거나 또 급할 때는 이거에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지원이
그죠? 번개 교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수익 향상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도입 후 절차는 당연히 교재, 여러분이 공부법은 배우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근데 배우자마자 일주일에 바로 애들한테 교재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 두 달 걸리는 분도 있고, 옳은 발표하신 분들은 바로 도입해서 본인이 써가면서, 학생하고 써가면서 서서히 과목 확장하거나 객단가 높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전과목, 그러니까 지금 김진희 원장님 좀 전에 발표하신 분도 영어 학원이잖아요. 영어 교습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 운영, 그러니까 시행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정식 런칭 전에 교재도 좀 이거보다 별로였고 그때부터 한 8, 9개월 전부터 전 과목을 계속 등록하셔서 계속 공부하신 거예요. 캠프도 하고 그리고 오전에 했던 이은수 원장님도 수학인데 전 과목해서 계속 공부법 배우고 도구 가지고 애들한테 써보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경우거든요. 도입 후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기 교육 해주고 협약 과목 초도 물품 제공해주고 교재 할인 혜택 50%죠. 뭐 홍보 자료 PPT 주고 과목별 교재 다 주는데 이게 요번에 3월 3일까지 등록 시 교재 구매권 50만 원 증정. 오늘부터 등록하시는 분 3월 3일 날 5시까지입니다. 교재 구매권 50만 원 증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원장들이 실제 학생들이 요거는 김세린 원장님은 3월 14일 날 발표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드림을 해야 되냐. 몸을 갈아 넣는 수업 언제까지 여러분 하시겠어요? 네, 많이 가르쳐도 성적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수학 올리면 영어 떨어지고. 매출의 대부분이 돈으로 나가요. 나는 강의까지 하는데, 네, 지속적인 수익 경영이 두딤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모임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두딤을 하게 되고, 꿈의 땅 코칭도 코칭과 두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부원장 두고 여기 선생님들 두고 여기가 나갔을 때 출렁거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산 증인이잖아요. 네. 10년 전에 제가 수학 선생님이 토1만 수학을 했어요. 초중 애들이 많았고, 많았다고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에요. 너무 저렴하게 받았어요. 저희가 중등 35만 원, 초등 18만 원 받았어요. 십몇 년 전. 그러니까 돈이 나가도 차량 세대 운영하고 애들은 거의 180명, 190명 됐죠? 그럼 저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일 날은, 평일 날 자리가 없으니까 토일은 고등부를 했는데 45만 원 받았어요. 영어 수학 합쳐서. 그런데 45만 원에 50명, 58명 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은 한 4, 500만 원 가져갔어요. 50% 해도. 그래서, 근데 나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말에 했던 교사가, 수학 교사가 그만두면서 애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와, 10월인가? 이때 나갔는데 11월, 12월 두 달이 딱 되니까 12월이 되니까 17명 남아요. 지금 고등부 17명이면 저는 엄청 잘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교사를 모집을 못했어요. 50% 수당제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애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때 제가 와, 그 나가는 그 분위기 아시죠? 학원이 아이들이 나갈 때 그 분위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보면 애들이 쑥 나간 분위기. 그 다음날 가보면 애들이 또 뚱도 안 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애들 데려간 것도 아니고 저는 막 파티해주고 학원 차린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고등부는 신뢰가 있어요. 선생님에 대한. 그런데 그게 사라진 거죠. 다른 선생님이 이걸 못 채워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부 17명 갖고 선생님도 못 구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등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등부 그만두려고 생각하니까 중학교 3학년 애들이 23명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등부도 망가지겠죠? 그러면 저는 학원이 서서히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내가 운영을 잘못했구나. 이게 교사 한 사람이 나가는데 우리 학원에 중등, 고등이 다 흔들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 뭐라 하냐? 이렇게, 아무튼, 이 나갈 때 그 분위기가 진짜 하루에 뭉텅뭉텅 애들이 안 오는데 전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엄마들한테. 왜 안 오냐고. 벌써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느껴서 그때 나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31년째니까 10년째는 20년째 해왔던 거죠.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상담도 잘했고 아이들도 많았고 경비는 쌌죠. 우리도 지요. 그때는 뭐냐면 좋은 시설, 좋은 책, 저렴한 경비.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시설과 좋은 교재, 좋은 능력 있는 선생님, 뭐 능력이라기보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저렴한 교육이었어요. 이게 경쟁이었어요. 정말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경쟁으로 가격까지도 아주 동네하고 딱 맞춰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출은 많고 차량 지원까지 서비스가 또 좋았죠. 차량 지원을 다 했습니다. 차량 세대. 그래서 저는 여행은커녕 뭐 너무 바빴죠.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예, 하물며 뭐 청소도 가끔은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경영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대학을 좋은 데 간 게 아니라 한동대, 명지대, 그다음에 그 건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간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네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 학스코칭 학과를 졸업했을 때요. 중간에 선생님들한테 내가 동기 코칭 좀 해주겠다, 진로를 해주겠다면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한 번도 우리 고등부 애들을 코칭을 해준 적이 없어요. 코칭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중3 애들 고등부로 올라오는 23명하고 지금 남아있는 17명 중에서 나 10명만 데리고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만둘 순 없잖아요. 교육관도 있고, 초등관이랑 중고등관이 또 따로 돼 있었는데, 크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거다. 그래서 그때 저희 졸업한 애들한테 나 5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만 선생님 도와서 아이들 선생님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볼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딱 투자를 했죠. 애들한테 주고. 그래서 학생 모집을 한 거예요. 얼마에? 125만 원에. 어떻게 했냐면 수업 시간이 6시부터 그때 7시부터 11시였고 그다음에 아침에 10시부터 와갖고 저녁 11시까지 하는데 125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코칭도 하고 다 하지 말해서 제가 그때 몸을 갈아 넣어서 한 거예요. 한 달.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면 12명이 모였어요. 125만 원짜리. 그러니까는 그 12명이 예,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땐 이런 교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플래너도 막 정말 프린트해서 쓰고 막 이랬는데, 매일 밤새면서 무슨 코칭을 할까, 뭘 할까 막 고민하면서 만든 게 꿈의 땅의 이 축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바뀌면서, 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 달에 125만 원 못 받잖아요.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그때 85만 원으로 내립니다. 한 명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엄마들이 내더라고요. 정말 월급 150만 원 받아서 이 돈 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랑 지금도 저희가 1시간 거리, 왕복 2시간에서 3시간 거리 아이들이 하나, 둘, 셋, 5명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서울 아이들이 중학교는 받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된 거. 원래 고등부였거든. 그 중등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학원 아이들이 그때 중등부 애들이 34만 원 받는 아이들이 있었고 여긴 85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12명에서 20명, 30명, 40명 늘어나면서 85만 원짜리가 5, 6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원 애들은 34만 원 받는데 학원 애들이 뭐냐 원장님이 쟤네들만 예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주도가는 자기가 주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은 보강하고 시험 때 되면 막 인상 쓰고 기다리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학원의 중등부를 다 없애고 주도관만 살려서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의 주도관의 시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 내가 없어지면 우리 학원이 사라지는 거는 당연히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내가 없어도 학원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학원 요즘 안 가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러면 내가 없어도 학원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선생님 하나 사라졌다고 학원이 문을 닫아?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원장들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두림 설명할 때 무슨 원장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내 맘대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의견도 너무 세고 맘대로 못해서 결국은 내 맘대로 학원 운영을 못하는 원장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간을 따로 내신 원장들이 14일 날 두 분이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내 학원은 내 학원 같지 않아. 그런데 그분들은 재력이 있어서 하나를 더 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원장님들은 내 학원을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는데 타 학원을 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의존하고 선생님 없으면 큰일, 왜 그들이 세력이 써졌냐? 내가 사라지면 저희 그때처럼 애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빼면 주축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주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가 중심이 돼야 되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얘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공부법 전부 다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플래너 쓰고 쫙쫙쫙쫙 공부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게 되면 결국은 선생님이 주축이 안 돼요. 그럼 교사는 인건비가 엄청 사라지겠죠. 교사 인건비가 300짜리가 5, 60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고등부가 선생님이 애들이 한 20명 딱 정원 마감 해놨는데 교사 지금 2명 보조 1명 그 선생님들 예,
시급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교사가 꼭 필요한 데들이 있고, 저희는 코치죠. 교사가 아니라 이제 코치죠. 아이들을 티칭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는 나 같은 스터디는 좀 그런 일은 없더라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메인 코치 여러분이 제가 맨 처음에 했듯이 네 학생들한테 직접 공부법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기 선생님들한테 막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협약하러 올 때 선생님하고 같이 올게요. 그러면 협약하지 마세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의존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요. 원장님이 공부법 다 배우고 나서 애들한테 넣어주고 이때 선생님들도 같이 듣게 하고 이 선생님이 나가도 아무 문제 없고 이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 없는 강한 학원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빠져요. 그리고 여기 티처들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벌써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가르쳐요, 공부법도. 이렇게 되는 학원이 최고의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법을 쭉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여러분 연락처 있다가 멤버십에 주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거는 이따가 아까 85만 원, 99만 원 이거는 전에 만든 사례예요. 지금은 더 올라갔죠. 두뇌까지 넣어서 90만 원, 85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내가 저희 학원 기준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두팀 30명 기준, 저희 이제 인원은 조금 더 많은데 이때는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비 1,800만 원. 자, 35만 원, 40만 원 받았을 때 1,100만 원. 월 지출료, 인건비는 원장님은 수업 안 해요. 그리고 코치 3명. 관리자 200명까지 200만 원 줘요. 준다고 생각합시다. 관리자. 30명인데도. 그러면 이게 이제 코치죠. 마스터 코치죠. 그러면 여기에 원장님 마스터 코치비까지 받아간다고 생각해도 380만 원. 여기는 원장님 수업 안 하고 강사 2명 500만 원. 이 강사는 블로그도 못 쓰고 엑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청소도 안 하려고 해요. 하물며. 여기는 블로그 쓰죠, 엑셀 하죠, 청소하죠, 관리하죠, 뭐 교재도 만듭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네, 임대 관리료 똑같이 들어가고요. 교재, 그다음 비품 똑같이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여기 두 팀은 1,100만 원의 수입을 원장님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190만 원 선생님 월급보다 못 가져가죠. 250만 원 가져가잖아요. 이게 학원 30명 갖고는 학원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인원이 작은 게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핑계와 이유를 만들지 말아라. 저는 고등부 면허 시기에 사실 이렇게 전환했는데 여러분들은 망하고 저처럼 와 진짜 가도 박도 못하는 이 모서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또 잘 되고 있는 상황 조금 힘든 상황 이 상황에서 만드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도구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코칭. 그리고 이 두딘 교재 나온 지는 저희가 준비한 지는 2년 됐고요. 지금 나온 지는 8개월. 그리고 정식 런칭은 한 3, 4개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도구 만들거나 또는 내가 만들려면 몇 억이 들어가니까 구입하거나 빌려라. 여러분 신념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이 신념이 학생 중심이고 정말 주도학습이라면 정성과 시간을 들여라.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도구를 구입해라. 세 번째 여러분이 팔아라. 이 판다가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판다가 먼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를 드릴 거예요. 실장님, 요 설문지 지금 드릴 수 있나요? 끝나고 드리나요? 네, 실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채팅창에 보내드리고 또 그 학관로에서 하는 후문자에도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지에 보면 멤버십에 등록을 하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한 모든 그 이런 자료들 같은 것들을 좀 드리고 매달 한 번씩, 그걸 뭐라 하죠? 레터? 뭐라 하죠?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교수를 한다거나 교수 방법,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 또는 영상, 대학생 영상, 학생들 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는 상담도 받고 싶어. 꿈의 땅이 도대체 뭔지 상담받고 싶어. 두dim이 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다음 브레인업이 뭔지 상담받고 싶어. 나는 와서 좀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기록하시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등록할 거야. 등록하고 와서 당당하게 보고 학간호 교육도 신청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러는 경우는 등록 이렇게 멤버십, 상담, 등록, 협약 이렇게 설문지가 가면 여러분이 요 뒷단계를 하든 앞단계를 하시든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실전 워크샵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요거 실전 워크샵 전에 요거 하나를 좀 볼게요. 왜 여러분들이 이 도구가 왜 필요한지 네.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야. 노력하면 운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바쁘게 살아온 당신이 어제도 바쁘게 살고 오늘도 바쁘게 사시죠. 그런데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노력이 왜 우리를 배신할까요? 노력이 당신을 배신하는 이유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략과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쇼 고양이하고 앨리스 이야기 아시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막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어요. 그 고양이한테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양이가 너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대답이 뭐죠? 아무데나 가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방향과 목표가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방향이 부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 읽고 강의 다니고 강의 듣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있죠.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어디 가서 돈 내고 공부하고 책 읽고 많은 강연을 다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를 정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방향을 정하지 않고 가고 있는 길이다. 결국은 고생하고 노력한 그것이 의미가 없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이유 중에 잘못된 전략과 방향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방법과 도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삽질을 도구가 없이. 그리고 방법이 없이 삽질을 한단 말이죠. 언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날이 오지 않아요. 어느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가 뭔가를 연구하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5년을 연구해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딱 나와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벌써 그게 특허가 나오고 많은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구나 전략 없이 그냥 무언가 노력하고 내가 한다면 여러분의 그 노력은 그냥 노력일 뿐이에요. 노력이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포크레인을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만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구입을 하시거나 대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도구와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 업에 관계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노력에 배신당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내 목표에 이루는 도구가 뭔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나보다 이 도구가 10배, 20배, 100배 효과를 내는 도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운이 몇 프로고 노력이 그런데 보통들은 노력을 많이 하면 운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도구를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필요로 해서 만들고 있지만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도구 만드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교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왜 했냐? 제 학원에서 필요한데 또 여러분한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내 학원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두dim이 나온 지 지금 정식 런칭 4개월인데 그래도 50 몇 군데들이 등록을 하셔서 너무 많은 결과를 만들고 계시고 그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은 4, 5개월 전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한 거예요. 한 1년 됐나요? 저희가 시험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책처럼 완벽한 책은 아니고 그냥 필기용 노트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법을 적용해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도구를 내가 정말 좋은 도구를 내가 학원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내가 구입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계약하고 거기에 매일 월가금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도구가 뭐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책값에서도 50%가 남고 월가금은 뭐 한 과목에 10만 원인데 또는 네 과목해도 1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한테서 받는 거는 수익이 완전히 기하급수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돈으로 계속 뭔가를 쓸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 월가금 갖고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똑같은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학원 했잖아요. 뭐 했겠어요? 스터디 포스 메이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그죠? 뭐 매스 플레이, 매스 프로 뭐 기타 등등 많이 하잖아요. 매달 5, 60만 원 내다 보면 내가 이거 내고 그뭐 크레스 카드 넣고 영어 도서관 넣고 뭐 넣고 이게 이러니까 제가 수학도 모든 프로그램 뺀 게 두딘복 나오면서 다 뺀 거예요. 영어 다 뺐습니다. 라지키즈 영어 도서관 외에는 국어 하다 외에는 다른 거 다 뺐습니다. 예, 국어 하다도 굉장히 저한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고민을 해봐셔라. 도구를 내가 어떤 거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나 도구가 없나 고민하지 마. 우리 아이가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 영어 공부하고 싶어. 나 국어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 주도적으로. 매일 주도적으로 공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감자 캐러 나가는데 호미 주고 나가서 감자 캐오라는 거예요. 옆에서는 기계로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한다. 더운데 땡볕인데 빨리 캐와야 되는데 안 캐온다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도구와 그 도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공부법, 시험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시험 성적 어떻게 내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수능을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교재를 써야 되고, 어떻게 도표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아이들이 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탓을. 누가 잘못이죠? 교사의 잘못입니다. 예.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여러분 교사 알죠? A 학원, A 어느 학교에 A 그룹, B 그룹 갔는데 우수 그룹, 비우수 그룹, 열등아 우등생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바뀐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우등생 프로그램을 가져갔는데 걔네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열등생 프로그램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열등생한테 우등생 프로그램을 가져갔더니 말을 안 들어요. 막 떠들고 막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는 우등생이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나 봐, 안 맞나 봐.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열등생 애들한테 계속 걔네들한테밖에 수정을 했어요. 나중에 6개월 후에 알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열등생 아이들이 실력이 엄청 늘었고요. 우등생 반 아이들은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을 대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변하는 거지.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생들이 뭐 공부를 안 하려고 학생들이 뭘 안 돼. 저는 그건 이유 핑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우리 애들 맨날 싸우고, 뭐, 판싸움 있었고, 사고 내고, 뭐, 침도 위에서 뱉어서 밑에 아저씨가 침 맞아서 침 뱉은 거 들어와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가 다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코칭을 안 했었잖아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가치나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비는 엄청 싸게 받았고, 코칭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죠. 너무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하고 나서 놀라는 건 핸드폰 다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인성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인이다, 교육자가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교육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간로에서 이제 교육을 우리가 또 13일 날 교육이 진행을 하는데요. 요 교육은 여기 학관로에 보면 최근 글에 지금 밴드나 카페 보면 카페 교육 공지라 보면 맨 위에 올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실전 과정 워크숍이 진행합니다. 미래형 교육센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선두주자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지금 꿈의 땅과 두림 센터장들이 엄청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캠프로 주말 캠프나 평일 캠프로 시도하면서 점점 과목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꿈꾸는 미래 학원이 아니고 이미 이관을 열고 일반 가세 학습 코칭 센터를 설계하고 폐업을 하고 예, 면세 폐업하고 객단가를 올리고 구조를 바꾼 원장님들의 이야기라고요. 이 교육은 듣고 배우는 강의가 아니에요. 3월 달에 진행하는 거. 이미 실행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센터의 구조를 카피캣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하는 설계도를 직접 만들고 실행을 어떻게 할 거지?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내가 해야 되지를 사례를 발표하는 거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도 제 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이간 만드신 두 원장님, 여기는 지금 학원을 오랫동안 하던 하브루타를 폐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간을 지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그동안 여기 원장님 이렇게 여기도 이간 준비하고 계신 원장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주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3월 14일 토요일 날 시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유료 오프라인이고요. 경비는 3, 40만 원이 아니고 19만 원. 중식, 석식, 점심 저녁 다 주고 강당료, 교육비, 진행비, 교구비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진행팀들이.
19만 원. ALP 삶의 질 이거 금산에 있거든요. 대전역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직접 나중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께 엮어서 같이 엮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시면 좋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셔틀을 해줘요. 셔틀로 이렇게 15,000원 정도 고속터미널 대전역이 가깝대요. 거기서 모셔옵니다. 교육 관련 문의 이렇게 실장님한테 해주면 되고 신청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 마감은 3월 10일 날 우리가 준비를 그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교구 준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선착순 36명 마감이에요. 나 그날 시간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아니면 이거 뭐 뭔데 뭐 이렇게 이 핑계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이 그 핑계를 딱 하고 결정을 하시고 저는 대학원 3년을 어디까지 다녔냐면 무지 멀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떠나서 11시까지 오는 거 매주 토요일마다 3년을 다녔거든요. 그때 저는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될 거야. 누가 갖다 주는 거 계약만 하면 막 애들이 막 늘고 뭐 순수익이 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생님이나 기계에 의존하게 돼요. 기계에 의존하는 거는요, 경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결정을 빨리 하고 기간 내 마감 이후 신청 안 됩니다. 꿈의 땅도 같습니다. 꿈의 땅 원장님들은 별도 신청서 같습니다. 네. 이 워크숍 왜 해야 되냐? 이미 미래형 학원으로 전환 실행 중 원장님의 스토리와 실제 스토리를 배우죠. 배우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내 교육 사업을 진단하고 현재 미래 교육센터 전환을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현장에서 질문하고 분석하고 피드백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정보 전달 시간이 아니고 워크숍 순서 실제 사례 발표를 중간중간 이렇게 듣고요. 이렇게 원장님들의 사례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지역에 내 구조에서 적용하려면 지금 작년 원장님 아예 지역을 바꿔버렸잖아요.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학원 이전한 거죠.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내 학원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룹 로테이션은 뭐냐면 그냥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이 코치들이 사례 발표했던 코치들이 있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10팀이면 10팀, 8팀이면 8팀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또 집단 지성하고 하면서 바꿀 거예요. 나의 학원 진단하고 내 학원 구조 분석, 인건비 얼마 나가지, 객단가 얼마 나가지, 지출이 뭐가 나가지, 노동형인지 시스템형인지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고 미래형 이제 수익 구조를 가능한 미래형 학원이나 교육센터 전환을 하든가 새로 오픈을 설계하든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원장님들이 이거는 그 장소에 여기서 저번에 저희 원장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수학 캠프 연대거든요. 이 지역 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 세우고 발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원장으로 남지 않고 구조를 설계하는 경영자로 전환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난 바로 전환이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 이렇게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를 해야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학생 수 감소, 인건비 상승, 원장 노동전거 확장 불가라는 게 된다면 구조를 바꾸는 기획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